자, 이번에는 일반 상대론을 설명을 할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특수 상대론을 주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신선했어. 쇼킹했고. 관심은 끌었지만 맨 마지막에 다 에이 말도 안 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거든. 그때 원인이 뭐였어? 빛의 속도가 똑같다는 가정을 이해하지 못했거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거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열이 받아갖고 집에서 이놈들 두고 봐라. 그리고 집구하고서 한 3년인가? 3년 만에 다시 발표한 게 일반 상대론이야. 따라서 일반 상대론은 조건이 없습니다. 오케이? 실제 수식 계산한 거 보면 죽어요. 진짜 어려워. 엄청나게 어려운 수식들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내용이 일반 상대론에서는 소개, 인트로듀스 소개 정도 하고 끝나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 상대론은 아까 선생님이 특수 상대론에서 기억할 게 몇 가지가 있었지? 5가지. 동시성,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질량 증가, 에너지 질량 등가의 원리. 구분해서 외워야 돼요. 일반 상대론에서 나오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4가지 테마만 설명할 겁니다.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중력, 렌즈 효과 설명할 거고요. 블랙홀의 예언 정도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개 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핫 이슈 됐으니까. 세 번째는 뭐냐? 수성의 세차 운동.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일반 상대론적 시간 팽창. 예전에는 이렇게 4가지 정도 설명했었는데 얼마 전에 네이버 뉴스에 뜨겁게 달궜어. 작년에 2016년인가? 2015년에 뜨겁게 달군 적이 있어서 5번째는 중력파. 요것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론의 테마 5가지, 특수 상대론의 테마 5가지 따로따로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고, 자, 일반 상대론은 그러면 특수한 조건 없이, 어떠한 조건 없이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상대론을 만든 게 일반 상대론이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처음에 어디에 주목을 했느냐? 그러면 관성력에 주목을 해요. 관성력이란 뉴턴 설명할 때 나왔었는데 관성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개념으로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관성력의 크기 F는 마이너스 MA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제? 아인슈타인은 요거를 갖다가 이제 관성력을 갖다가 집중을 하면서 관성력이 다시 복습을 하자면 이런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가 이쪽 방향으로 시간에 따른 속력이 붕 하고 빨라지면 여기 있는 승객들 뒤로 자빠진다 그랬지. 그제? 손잡이 뒤로 간다 그랬죠. 그제? 이때 이 손잡이가 뒤로 가는 현상을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당기는 힘, 밑으로 당기는 중력, 줄이 당기는 장력, 이게 평형을 이뤄서 이러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랬지. 요때 버스가 앞으로 달려가면 뒤로 처지는 것 같은 이 느낌의 힘, 요게 관성력을 뜻한다. 근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제? 알겠습니까? 근데 관성력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관성력과 중력을 비교합니다. 중력. 오케이? 중력이라는 건 뭐지? 질량을 갖고 있는 놈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 만유인력. 그 중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 그래요. 이해 가요? 그래서 처음에 관성력을 다시 한번 언급하더니 관성력은 저 앞에서 했으니까 생략할게요. 관성력하고 중력을 등가의 원리를 펼치는데 요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 근데 이 엘리베이터는 창문이 없는 거야. 창문이 없는 엘리베이터가 지구 표면에 놓여 있는데 그 위에 60kg짜리 찰스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질량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뭐가 작용을 해? 중력이 작용해서 이 체중계에는 600N, 중력 가속도를 10이라 그러면 600N이라고 나오고 물체를 떨어뜨리면 1초에 10m/s 제곱으로 가속하면서 떨어지고, 얘는 지금 지구가 물체를 막 당기는 느낌이 있을 거야. 그럼 중력을 받고 있지. 이 상태에서 몽둥이로 찰스의 뒤통수를 빵 때려요. 그럼 얘가 하고 기절해. 얘가 이 기절한 상태에서 이 엘리베이터 통째로 잡고 얼른 우주로 갖고 가. 중력이 미치지 않는 우주 공간으로다가 얘를 갖다 놔. 얘 갑니까? 그래 놓고 찰스가 머리야 하면서 막 깨어날 때 이 엘리베이터를 위쪽으로
10m/s의 제곱으로 확 잡아 당기는 거야. 이해가요? 그럼 찰스는 아 말이야 하면서 깼는데 위로 10m/s의 제곱으로 가속을 하면 찰스는 밑으로 떨어지는 관성력을 받지. 그죠? 근데 얘가 60kg이니까 관성력이 얼마야? 600N을 받을 거야. 위쪽으로 10이니까 아래쪽으로 10m/s의 제곱이 작용해서. 맞냐? 그럼 얘도 여기다가 용수철 저울을 넣으면 용수철 저울에 600N이라고 나올 것이고 물체를 떨어뜨리면 1초에 10m/s의 제곱으로 가속하면서 빨라질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찰스는 저 우주 공간에서 깨어난 다음에 아 이건 관성력 때문이구나. 아닌지 아니면 지구가 땡겨서 그러는지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주목한 건 아 관성력하고 중력은 인간이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세요? 인간이 구분할 수 있는 힘은 아니다. 물론 나중에 또 학교 가갖고 나한테 뭐 저 따위로 가르쳤나 싶을까 봐 교과서에 나온 얘기는 이렇게 가르쳐요. 엘리베이터가 지구에서 예를 들어 5m/s의 제곱으로 가속을 하면 여기에는 중력 가속도 10m/s의 제곱이 작용을 하니까 찰스가 60kg이라 그러면 여기에 중력 때문에 600N의 중력에 그죠? 그 다음 5, 6, 300N이 작용해서 체중계에는 900N이라고 나올 것인데 이때 관성력은 얼마고? 300이고 지구가 당기는 중력은 얼마고? 600이라서 합이 900인데 찰스가 엘리베이터 타서 자기 체중계를 보면서 나는 중력은 600이고 관성력은 300이구나. 지가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설명했어 아인슈타인은. 선생님 좀 극단적인 예로 몽둥이로 때려갖고 기절을 시킨 거고. 알겠습니까? 어쨌든 중력하고 관성력은 구분할 수 없는 힘이다 인간이. 그러면서 3단계 우주선을 보자 이거야. 우주선.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선 쐈지 않냐? 나로. 여기에 그때는 무인 우주선이었는데 무인 인공위성 쏘는 건데 이번에는 유인 우주선. 우주인을 여기다 딱 태웠어. 그래놓고 5, 4, 3, 2, 1 카운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주선이 이제 날아가기 직전에 얘가 막 기도를 하면서 앉아있는데 앞에를 딱 봤더니 여기에 구멍이 뚫린 거야. 그래서 밖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걸 봤어 얘가. 노란색 빛이 들어오는 걸 봤어. 그럼 얘는 어때? 아 좋댔구나. 나는 돼지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지. 좋됐다. 근데 이미 늦었어. 5, 4, 3, 2, 1 파이어! 그러면서 여기서 불이 확 하면서 그 중계하는 거 봤지? 갑자기 확 가속해서 올라가잖아. 오케이? 그때 여기 봐봐. 얘가 봤을 때 빛은 이렇게 정지해 있을 땐 빛이 이리 들어와서 이리 나가잖아요. 근데 우주선이 갑자기 확 하고 빨라지면 빛은 직진하지. 빛은 직진하는데 우주선이 확 하고 빨라지면 빛이 이리 들어와서 이리 못 가고 이렇게 꺾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이해 갑니까?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그럼 이때 빛을 꺾는 힘은 무슨 힘이었을까? 이때 얘가 빛이 꺾인 것처럼 느껴진 이유는 관성력 때문이지. 보시다시피 관성력은 빛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휘게 할 수 있다. 이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만하잖아. 빛은 분명히 직진하는데 우주선이 확 하고 빨라지니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 빛이 꺾어진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따라서 관성력은 빛을 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성력과 중력은 등가라서 인간이 구분할 수가 없지. 그러면 중력도 빛을 휘게 할 수 있을걸? 이라는 얘기를 해요. 아인슈타인.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천체 물리학자가 맞다! 그래 맞다! 내가 그런 거 봤다! 그러면서 살을 보태게 해주는데 태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 태양 뒤쪽에 퀘이사라고 하는 천체가 있어. 빛나는 천체. 그럼 원래 태양 뒤쪽에 퀘이사가 숨으면 얘를 볼 수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못 봐야지, 그지? 근데 여기에 있는 어떤 천체 물리학자가 어느 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망원경으로 봤더니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야. 가운데 태양이 있었는데 이걸 필터로 막어. 태양이 눈부시니까 필터로 이렇게 딱 가려. 그랬더니 이 태양 뒤쪽에 있는 퀘이사가 이렇게 여러 개, 4개 정도가 이렇게 보이는 게 이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퀘이사 별빛은 우주 공간으로 막 사방팔방으로 다 날아가잖아. 날아가다가 태양 주변으로 갔던 놈이 태양의 중력 때문에 빛이 휘어져 갖고 지구로 이렇게 들어온 거래. 그럼 여기로 갔던 놈도 휘어 갖고 지구로 들어온 거래.
근데 사람 눈깔은 빛이 휜 걸 알아 몰라. 빛은 무조건 직진한 줄 알잖아. 그러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사진을 찍으면 퀘이사가 여기도 하나 있는 걸로 보이고 여기도 하나 있는 걸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는 게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 가요? 아, 관성력은 빛을 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다 이해했어요. 그럼 중력도 빛을 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를 이걸 들이댄 거야. 이게 여기 나오는 중력 렌즈 효과예요. 중력 렌즈 효과. 오케이?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운 적이 있거든. 예를 들어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유리를 깎으면 이걸 뭐라 그래? 볼록 렌즈라 그러지. 볼록 렌즈의 빛을 이렇게 보내면 얘가 굴절이 돼서 한 점에 모인다. 이렇게 배웠잖아. 이 빛이 이렇게 꺾인 이유는 뭐지? 가운데가 불룩하고 양 끄트머리가 얇으면 유리를 통과한 놈은 빛이 느려지지.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놈은 많이 느려지고 양 구탱이는 덜 느려져 갖고 빛이 이렇게 진행 방향이 꺾여서 이렇게 모인다라는 뜻이었거든. 얘는 실제로 빛의 속도가 유리를 지나가면서 느려졌어. 오케이? 근데 얘는 빛이 가다가 마치 볼록 렌즈를 만난 것처럼 빛이 휘어졌어. 근데 중요한 말이 있다. 중력 렌즈 효과라고 꼭 붙여야 된다. 중력 렌즈 효과. 오케이? 원래 렌즈는 빛의 속도 차이 때문에 진행 경로가 실제로 꺾인 거고 아인슈타인이 주장하는 건 중력 렌즈 효과라 그래서 빛이 꺾인 것처럼 느껴지나 빛은 실제로 꺾인 게 아니야. 오케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의 중요한 내용은 지금 앞에 했던 얘기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인슈타인이 사람들한테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상대론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조건 없이 하려다 보니까 관성력을 다시 끌어오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관성력. 그 다음 중력을 끌어온 다음에 관성력과 중력은 사람이 구분할 수가 없어. 근데 관성력은 빛을 휘게 하잖아? 그러면 중력도 빛을 휘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했는데 증거도 나온 거야. 중력 렌즈 효과라고. 그럼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중력이 빛을 왜 휘게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헉! 하고 대답을 못했으면 썰이 됐겠지. 그지? 근데 일반 상대론이 된 이유가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대답하냐. 그게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사는 공간은 3D다 이거야. 3D. 시간축까지 하면 원래 4D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공간 좌표계 X축, Y축에다가 여기 세로 Z축. 원래 여기 이렇게 다 Z축을 다 그려야 되거든? 근데 이게 Z축까지 놓고 하면 사람의 머리로 따지기 힘드니까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XY의 평면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이해 갑니까? 우리가 사는 공간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평면에 X축, Y축, Z축의 입체 공간인데 거기에 태양 정도 되는 엄청난 질량 덩어리가 들어가면 선이라고 불리는 태양은 아직까지 태양계 전체 질량이 98%에 엄청 질량이 큰 거예요.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이 여기 딱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평평하게 알고 있는 이 공간이 푹 찌그러진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시뮬레이션이 뭐냐면 이만한 훌라후프에 고무 풍선 재질 있지. 그걸 갖다 이렇게 씌워. 북처럼. 오케이? 그래놓고 그 가운데다가 볼링공 하나를 턱 얹어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 풍선이 슉 안에가 이렇게 쏠리면서 안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가겠지. 오케이? 이처럼 질량은 공간을 확 찌그러뜨릴 수가 있대. 근데 빛은 공간에 대해서 어때? 직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빛이 분명히 이런 데는 그냥 쭉쭉쭉 직선으로 날아가는데 공간이 찌그러지면 여기를 타면서 이 찌그러진 이 굴곡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꺾어진 건 아니야. 빛은 공간에 대해서 직진을 했는데 공간 자체가 찌그러지니까 빛의 경로가 바뀐 거야. 이해 가세요?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야. 질량이 엄청 크면 공간을 찌그러뜨릴 수 있고 따라서 중력 때문에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큰 거잖아. 중력 때문에 공간이 찌그러지는 현상. 이해 가요? 그 때문에 빛이 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설명한 게 일반 상대론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일반 상대론의 핵심은 그거야. 질량은 공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찌그러뜨릴 수 있다. 그래서 빛의 경로를 꺾어지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중력 렌즈 효과다. 알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중력 렌즈라고만 하면 안 돼. 중력 렌즈 효과야. 빛은 실제로 렌즈처럼 꺾어진 게 아니야. 중력 때문에 꺾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왜? 공간이 찌그러졌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근데 있잖냐. 니네 별의 일생을 보면 처음에 성운 성간 물질이었던 놈이 어느 순간 뭉쳐갖고
고온 고압에서 폭발하면서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주계열성이 돼서 지금 태양처럼 스스로 열과 빛을 내지. 그게 별의 일생 중에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해요. 지금 수소도 원래 지금 태양에 있는 수소도 100억 년 정도를 수명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 나이가 46억 년이야. 앞으로 한 50억 년 뒤에는 태양이 꺼져요. 이해가요? 근데 태양이 그 안에 가운데 태양의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어나면서 막 터지고 있는데 태양 부피가 이만하면 실제로 핵 외에는 다 뻥 뚫어져 있어. 이렇게 들떠 있어. 복사층이라 그래서. 이해가요? 태양을 한번 그려주면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명암 처리를 이쁘게 해줘야 되고 표면에는 쌀을 뿌려놓은 듯한 쌀알무늬와 시커먼 점들이 박혀있다. 흑점, 그지? 이거 칼로 스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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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하고 뽑으면 얘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사람은 미술학원 다녀야 돼. 미술학원 다니면 이렇게 기가 막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야. 여기에 안에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 놓고 여기에 이렇게 생겼더란 얘기지. 그 태양은 세 개 층으로 되는데 얘를 핵이라 그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 고압 부분. 그 다음 여기서 폭발을 하면서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기를 복사층이라 그래서 여긴 뭐냐? 진공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밀려난 뜨거운 기체들이 여기서 빙글빙글 돌아. 이걸 대류층이라 그래. 이 대류층 때문에 여기 이렇게 쌀을 뿌려놓은 듯한 쌀알무늬가 생기는 거고 이 쌀알무늬 하나에 지구가 3개 들어갈 정도로 겁나 큰 거야. 아시겠어요? 태양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얘가 터지는데 태양이 유안에 무안에? 유안에 언젠가 꺼진다 그랬지. 그럼 50억 년 뒤에 이 안에 있던 수소가 다 핵융합 반응을 해서 헬륨으로 바뀌면 수소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들떴던 놈이 이제 터지는 힘이 없으니까 하고 수축하겠지. 얘가요? 그래서 확 수축한 다음에 얘가 갑자기 폭발을 일으켜서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큰 놈은 백색, 작은 놈은 백색 외성, 큰 놈은 블랙홀로 간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 블랙홀 얘기하고 싶은 거야. 태양 정도 되면 좀 큰 별에 해당이 되는데 얘가 확 들떴다가 슉 웅죽겠다가 만약에 압축되는 힘 때문에 뿡 하고 폭발을 했는데 조그만 놈은 백색 외성이 되겠지만 남은 수소들로. 오케이? 근데 엄청나게 큰 별 같은 게 완전히 뭉쳐버리면 생각해봐봐. 이만한 고무판에 볼링공이 올라가 있어도 쑥 들어갔었는데 그 무게는 똑같은데 크기가 골프공만하게 줄어들었다 생각해봐. 겁나 무겁겠지. 밀도가 쇠구슬만 할 거 아니야. 그걸 다시 고무풍선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아까 전에 이렇게 둥글게 들어갔던 놈이 이게 조그만 구슬만 한데 질량이 똑같아지면 얘를 확 파고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공간을. 그래서 공간을 손가락으로 쑥 고무판을 누른 것처럼 쫙 들어가 버리면 주변에 날아다니던 빛이 여기 빨려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굴곡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면 모든 사방에 팔방에 있는 모든 물질과 빛까지 빨려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빨주노초 파남보지 7가지 빛깔 중에 뱉어내야 우리 눈에 보이는데 다 빨아먹고 안 뱉으면 무슨 색깔? 깜장색. 그래서 블랙홀을 깜장 구멍이라고 그러는 거야. 얘 가요? 다 빨아먹으니까. 그래서 블랙홀을 당시에는 예언만 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이런 깜장 군형이 있어서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는 군형이 있을 거라고. 이해 갔어요? 이거 역시도 공간을 찌그러뜨리는 걸 상상해서 만든 거야.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보고 있는 광학 망원경으로 보면 뭐 빛이 나와야 보일 텐데 빨려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볼 수가 없었잖아. 근데 이제 허블 망원경이나 전파 망원경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우주 공간의 한 지역에서 희한하게 감마선 따위가 많이 방출되는 걸 찾아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럼 희한하게 허공에서 어떤 데서 어떤 물질에서 나오는 감마선 엑선 따위가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블랙홀이구나라고 존재를 확인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블랙홀의 존재를 아인슈타인은 예언을 했고 그 이후에 다른 물리학자, 천체 물리학자들이 확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블랙홀을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블랙홀이 뭐야 결국? 질량이 겁나 커가지고, 그지? 질량이 겁나 큰데 부피가 작아갖고 공간을 깊숙하게 파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구멍이 깊으니까 빛마저 빨려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군형이 블랙홀이다. 이해 갑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랑 연결돼갖고 이해하기 쉽게 이것까지 한 번에 할게요. 중력파. 아인슈타인이 예언을 했던 일반 상대론적 현상 중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작년 초였나인가? 2016년 초였나? 2015년이었나? 내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2015년 아니면 2016년에 마지막 남은 이 현상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발견이 된 상태야. 이해 갑니까? 그럼 중력파가 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따만한 부풀어 있던 별이 확 수축을 했다가 붕 하고 폭발을 한다며. 초진성 폭발을 한다며. 그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렇게 고무판에 이만한 무거운 질량 덩어리가 공간을 찌그러뜨면서 파고 들어가다가 얘가 갑자기 뭔가 큰 질량적인 변화를 쿵 하고 만들면 출렁 하면서 사방팔방으로 이 공간에 찌그러지는 게 파동처럼 퍼져나갈 거 아니야. 얘가요? 생각해봐. 고무판 가운데를 선생님이 주먹으로 펑 친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줄렁 하면서 공간이 찌그러지는 게 물결처럼 퍼져나가겠지. 그걸 중력파라 그런 거야. 공간에 찌그러지는 현상이 이렇게 파동처럼 퍼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느껴질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는데 그걸 다른 미국에 있는 무슨 대학교에서 찾아냈어요. 오케이? 근래에 들어와서 과학적인 이런 토픽들이 생기면 논술 같은 데 많이 나오니까 참고로 알아두자고 해. 중력파가 뭔지 정도는. 알겠냐? 오케이? 근데 이제 고전적으로 보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요 3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수성의 세차 운동. 수성의 세차 운동이 뭐냐? 그럼 일단 세차 운동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서 배웠던 케플러 법칙이 있었죠? 태양을 한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은 어떻게 돈다? 타원궤도로 돈다. 그게 타원궤도의 법칙입니다. 그죠? 이렇게 돌아, 타원궤도로. 그지? 왜 이렇게 도는지 설명했고요. 제일 우주 속도보다 빠르거나 느려서. 맞아? 맞아? 근데 뉴턴 스타일로 설명을 하면 여기에서 달려가던 놈이 이렇게 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갔다 다시 운동으로 되고 위치에서 운동을 하면서 같은 궤도로 계속 돌아가고 있대요. 그죠?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타원 궤도가 그 자리에서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 이 타원 궤도가 마치 훌라후프 돌리듯이 이렇게 돌아가. 이걸 수성의 세차 운동이라 그래. 이걸 뉴턴의 이론으로는 설명하지 못했어. 왜 이러는 건지 뉴턴의 이론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했는데 이걸 깔끔하게 설명한 아저씨가 아인슈타인이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의 업적이라고 불려요. 오케이? 아인슈타인은 이 수성의 세차 운동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사는 공간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 태양 정도 되는 항성이 딱 차지하게 되면 움푹 들어가서 이렇게 접시처럼 파고든데 거기에 어떤 행성을 딱 집어 던지면 여기 땡그르르 돌 수도 있잖아. 그럼 요거만 다시 떼갖고 설명하면 이만한 접시야. 둥글럽적한 접시. 가운데 이제 태양 때문에 이렇게 쑥 들어간 거야. 거기에 선생님이 쇠구슬을 적당하게 속도로 딱 던지면 땡그르르 돌아갈 수가 있지.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이 제1 우주 속도보다 더 빨리 때리면 한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해 가요? 올라갔다 내려오게 이렇게 도는데 그 상태에서 접시가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걸 위에서 보면 이 태양 때문에 생긴 공간에 둥그렇게 푹 들어간 접시가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 쇠구슬을 적당하게, 이게 태양이야? 적당하게 던지면 이렇게 돌 수가 있었는데 얘를 좀 더 빨리 던지면 이렇게 타원 궤도로 돌 수가 있잖아. 그 상태에서 접시가 돌아가면 여기가 이렇게 돌 수 있겠지. 이해 가세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은하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원반 모양이고 위에서 보면 가운데가 막대로 되어 있는 뭐 이렇게 생긴 나선 은하로 되어 있죠. 우리 막대 나선 은하라고 바뀌었더라고. 우리 나 때는 정상 나선 은하였는데 이 막대 나선 은하로 되어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에 나선 태양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별들은 계속 회전하면서 돌면서 일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이해 가요? 그러면 태양이 요 정도에 속해 있는데 나선팔에게 돌면서 들어가는데 태양 때문에 생긴 이 접시가 돌아갈 거 아니야. 빨려 들어가면서. 그죠? 그걸 위에서 봤더니 접시가 돌아가는데 태양 중심에 이 쇠구슬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지 않느냐. 태양 때문에 생긴 공간에 찌그러진 현상에 접시로 다 비유하면서 행성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접시를 돌려갖고 얘가 이렇게 세차 운동이 일어나는 걸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이해 가세요? 그게 아인슈타인의 수성의 세차 운동을 설명한 거예요. 뉴턴이 하지 못한. 그게 일반 상대론의 업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성의 세차 운동이 뭔지 알아야 되고 타원 궤도인데 타원 궤도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뉴턴 스타일로 설명하면 운동 에너지가 위치로 가는 것만으로는 궤도가 도는 걸 이해하지 못했는데 아인슈타인 이론을 덧붙여서
이렇게 접시로 푹 파여 있으면 돌아가면서 접시가 돌아가면 거기에 세차 운동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게 수성의 세차 운동.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일반 상대론적 시간 팽창을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 이건 교과서나 시험에 특수 상대론의 시간 팽창이라 헷갈릴까 봐 오히려 배제하는 선생님들도 많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일반 상대론을 얘가 도끼를 품고 발표한 이유가 있거든. 이게 뭐냐? 시간 팽창을 똑같이 언급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떠한 조건 없이 일반 상대론적 시간 팽창을 이야기해. 자, 봅시다. 여기에서 있던 어떤 천체에서 나온 빛이 태양 주변을 지나갈 때 이렇게 꺾인다고. 이거 무슨 효과라 그랬지 지금? 중력 렌즈 효과라 그랬죠. 그죠?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자. 이 부분.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크게 확대를 해보면 밑에 태양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옆에 빛이 이렇게 꺾이고 있는 걸 보이지. 이해가요? 지금 여기서 빛이 이렇게 꺾였다면 이걸 확대해보면 이게 빛덜기야. 빛이 태양 곡면에서 이렇게 꺾여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선생님이 묻고 싶은 건 A, A 다시와 B, B 다시가 있는데 빛의 속도는 어떤 공간에서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진공에서. 근데 빛이 A에서 A 다시를 가는 거랑 B, B 다시를 가는 거 이렇게 꺾였다면 호가 누가 길어? A, A 다시가 길잖아. 근데 속력은 어때? 같아야 되잖아. 이해가요? 속력은 뭐분의 뭐야? 시간분의 거리인데. 빛의 속도가 얘랑 다를 이유가 없거든요. 같은 진공이니까. 근데 분명히 거리가 얘가 더 크거든요. 이해가요? 그럼 얘는 시간이 어때야 돼요? 크게 나타나야 돼요. 알까? 그럼 다시 물어볼게. A하고 B 중에 중력은 누가 클까? 중력은 B가 크죠. 태양이 가까우니까. 근데 얘가 10초 걸리는 동안 얘가 시간분의 거리했을 때 얘가 9초 걸렸다 그러면 같은 현상을 측정을 했을 때 얘는 10초 얘는 9초 해야지 거리가 같을 거 아니야. 얘가요? 그럼 얘가 확실히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빨리 흐르고 얘가 느리게 흐르는 거야. 느리게 흘러야 조금 흐를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보다시피 A와 B 보면 B가 중력이 큰데 중력이 크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 천천히 흐른다. 이게 공간에 찌그러진 현상으로 인해서 시간도 다르게 흐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게 일반 상대론적 시간 팽창이에요. 얘 가세요? 근데 얘는 좋은 게 뭔지 알아? 아까 제일 이상했던 게 선생님이 우주선을 타고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 니네가 날 보면 이렇게 보이고 내가 니네를 봐도 이렇게 보인다 그랬지. 근데 얘는 그게 없어. 얘가 얘를 보면 느리게 흘러가게 보이고 여기서 망원경으로 얘를 봤다. 그럼 얘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걸로 보여. 얘 가요? 왜 서로 상대적으로 달려가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 중력 때문이고 중력을 얻으면 여기가 크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까운 B의 중력이 크면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는데 그래서 얘가 이쪽에 있는 행성에 있는 사람을 보면 얘는 시간이 빨리빨리 흐르는 걸 보고 얘가 얘를 보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걸로 보인다. 이게 일반 상대론적 시간 팽창입니다. 알겠나? 이렇게도 시간이 다르게 흐를 수 있다는 걸 다시 주장한 거야, 아인슈타인. 이해가요? 그래서 알아둘 만한 건 일반 상대론으로 따져도 시간이라는 물리량은 중력에 따라서도 다르게 흐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까? 중력판 아까 설명했고. 그럼 다시 정리합시다. 일반 상대론의 핵심이 뭐야? 일반 상대론의 핵심. 태양 정도 되는 행성, 항성이면 천체면 공간을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찌그러뜨릴 수가 있다. 근데 왜 지구에서는 그 현상이 안 일어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태양이 이만하면 지구는 요만해요. 이만한 고무판에 볼링공으로 올려놓으면 쑥 들어가지. 거기다 좁쌀 하나 올려놓으면 현미경으로 보면 조금은 들어갔겠지, 그지? 근데 그 느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구 정도 되는 행성에서는 느끼기 힘든데 태양 정도 되는 항성이면 이 정도 질량이면 공간을 훅 찌그러뜨릴 수가 있고 공간이 찌그러지다 보니까 빛의 궤도가 휘는 중력 렌즈 효과도 일어날 수 있고 이 주기열성이 확 쪼그라들어서 한 점이 된다 그러면 블랙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해가세요? 그 다음 그 밑에 가면 수성의 세차운동. 접시 현상으로 다 생각해서 설명할 수가 있었고요. 오케이? 그러다 보면 붕 터지면서 중력파라든가 그 다음 중력이 크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일반 상대론적 시간 팽창이 일어날 수가 있다. 자, 지금 배운 걸 이용해 갖고 우리 잠깐 기억을 되살려 볼까? 지구가 황폐해져 갖고 우주선을 타고 웜홀을 통해 갖고 다른 차원으로 가요. 인터스텔라에서. 그지? 그리고 걔가 막 떠돌다가 무슨 제3 행성인가? 거기 찾았는데 블랙홀 주변에 있었어요. 그지?
블랙홀이라 그러면 중력이 어때? 겁나 크겠지. 그러면 중력이 크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 느리게 흐르지. 그래서 블랙홀 주변에 있는 행성으로 모선은 여기 남아있고 착륙선을 타고 가서 들어갔는데 뭐 물이 이 정도 있는데 와 이게 뭐야 그러다가 해일 맞아갖고 막 떼굴떼굴 굴르다가 잠깐 기절했다 깨잖아. 30분 기절해서 깨갖고 어머 좋댔다. 여기서 1시간이 지구에선 10년이야 이런 소리를 하잖아. 그리고 나서 얘가 모선으로 왔더니 같이 갔던 그 흑인 아저씨가 머리가 허해져갖고 왜 이제 왔어? 그러고 울잖아. 그게 가능하단 얘기지. 이해가요? 중력이 크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렀으니까. 블랙홀 주변에 있는 행성에 들어갔잖아. 중력이 겁나 크잖아. 시간이 천천히 흘렀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시간이 천천히 흘렀으니까 그 바깥쪽에 있던 행성에서는 얘한테 30분, 얘한테 10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이런 가능성을 알고서 그 영화를 보면 정말 소름 돋게 재밌는데 아무런 기본 지식 없이 그 영화를 보다 보면 딱 영화 끝나고 나서 아, 그 냉장고 같이 생긴 로봇 존나 갖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난다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꼭 일반 상대론까지 배웠으면 인터스텔라를 다시 봐라. 이게 이제 선생님의 추천입니다. 알겠나? 여기까지.